네, 이어서 뉴스이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근데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돼 규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기하기로 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뭐 다들 한 번쯤은 마트에 일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진 그런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을 건데요. 네. 지난 22일에 정부가 국민의 쇼핑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네.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경북 지역 지자체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는데요.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던 지자체는 분위기 파악에 나서면서도 즉각 반응하기보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일을 두고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포항도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발표로 앞서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선택했던 지자체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구미시가 네. 2015년 11월부터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구미점, 이마트 동구미점, G7 5개의 대형마트가 있는데 네. G7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나머지 4개 대형마트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의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미 외에도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등 대형마트를 보유한 대부분 지자체가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의무 휴업일이 공휴일이 아닌 지자체가 좀 많긴 하네요. 그럼 다른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반면 포항과 경주는 경북에선 유일하게 원칙인 휴일에 의무 휴업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포항은 이마트 포항점과 이마트 이동점, 롯데마트 포항점, 홈플러스 죽도점, 홈플러스 포항점, 하나로마트 포항점 6개 대형마트와 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총 9개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삼았습니다. 네. 여기에 뭐 노브랜드와 탑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19곳도 같은 날에 의무적으로 휴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발표로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가 큰 영향을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포항시 등은 또다시 진통을 겪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네.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장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포항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적극 찬성하는 전통시장이 총 57개나 있어서 네. 이들과의 합의를 통해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기가 지금껏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현 시점에서는 대형마트 점장과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이해 당사자 위원회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의무 휴업일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일 지정 폐지와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포항 수협의 위판 금액이 지난해 엄청나게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동해안 최대 어업 전진 기지인 포항 구룡포의 위판 금액이 지난 한 해에만 2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그 명성이 쇠퇴하고 있다는 전망 분석입니다. 수협에 따르면 구룡포 수협의 지난해 총 위판 금액은 585억 원으로 전년도 2022년 772억 원의 75% 수준이고 네. 포항 수협은 602억 원으로 전년도 643억에 3억 원의 93%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포항 지역 수협의 위판 금액이 많이 감소한 거예요? 네, 두 수협의 위판 금액 감소는 주력 어종인 오징어가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중국 어선의 남핵이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으로 동해에서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어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구룡포 수협의 지난해 오징어 위판 금액은 전년도 위판 금액 318억 원보다
226억 원이 줄어든 92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전년도 대비 28% 수준이자 네. 총 위판금액 감소분 187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특히 트롤선, 즉 저인망어선으로 잡아드는 오징어 위판금액이 2022년에는 99억 원이나 됐으나 네. 지난해에는 고작 195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징어 뭐 잘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도 했었는데 진짜 이 오징어만으로 226억 원이 감소한 거네요. 그러면 포항 수협은 어떻습니까? 네, 그 동해안 최대 전통 시장인 죽도 시장을 끼고 있는 포항 수협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네. 포항 수협 오징어 위판 금액은 2022년에는 8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가 안 잡히는 것 때문에 정부가 대책도 내놓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징어 감소로 동해안 어민들이 생활고에 직면하자 네. 정부에서는 나름 해결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음. 지난달 5일에 여당과 정부는 오징어 어민들을 위해 인당 3천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달 18일에는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을 조사하는 등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이런 노력에 어민들은 크게 기대를 걸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엄성인 구령포 수역 경제상무는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어민들이 감척 사업 신청에 몰리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특별 감척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 네.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포항 수협의 위판 금액도 감소했다는 소식이었고요.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의 책임 있는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포항에 들어설 지진안전종합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지진안전종합센터 공모에 촉발 지진을 처음 주장했던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팀도 신청을 했다고요. 네, 포항지진안전종합센터 사업자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컨소시엄 선정과 관련해서 네. 앞선 공모에서 이진한 고려대 교수팀이 탈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는 포항 촉발지진이 포항 지열발전과 관련된 인공지진일 가능성을 처음 주장해서 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결국 정부의 불편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탈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건 이번에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선정이 첫 공모는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그 총괄 책임자로 이진한 교수를 두고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 산업협력단과 함께 구성한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포항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 사업에 신청했었습니다. 네. 고려대 팀은 지난 2022년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을 했고 네. 같은 해 2차 공모에서도 지원을 했으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진행된 3차 공모에서는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무산됐으며 네. 이번 4차 공모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때는 떨어졌다는 건데 그 이후로는 그럼 더 이상 공모에 참석하지 않은 거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 고려대 팀의 탈락 사유는 네. 사업 계획 부실 및 자립화 방안 미비였는데 음. 고려대 팀은 즉각 이의를 신청하고 사업 주관 선정 시점에 평가할 내용이 아닌 선정 후에 개발해야 하는 결과물을 요구하며 탈락시킨 것은 평가 과정에 오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심의위원회는 결과물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라는 것 이렇게 얘기하며 신청 자체를 또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좀 탈락 사유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 탈락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 촉발 지진에서 정부의 책임을 밝혀낸 이 교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 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시를 설득해 예산 투입 관련 공문까지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네. 자립화 방안 미비를 이유로 들며 탈락시켰고 그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에 왜 돈 벌 계획을 마련해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네. 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탈락시킨 것은 이진한 교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오히려 포항 지열 발전 사업에 참여해 지진을 촉발시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선정한 것은 네. 포항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사업에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반대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업 전담 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평가가 단 한 가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 요소가 있는데 고려대 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일 뿐 이렇게 말하면서 산업부 위원풀에서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가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일부 주장대로 산업부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이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